2.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현재의식이 진리로 여기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 실현시킵니다. 행운과 신성한 인도, 적절한 행위, 인생의 축복을 믿으세요. 당신은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마음의 힘은 그 사용 방법을 배워야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의식적, 즉 이성적인 차원과 잠재의식, 즉 비의성적인 차원입니다. 당신은 현재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고 이 잠재의식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창조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감정이 있는 자리이며 창조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잠재의식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난해한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부정적인 방향에 이용되면 실패와 좌절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건설적이면 완전한 건강과 성공과 번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느끼기 시작하면 당연히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육체가 생겨납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요구하며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실제로 당신에게 경험시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잠재의식이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의 법칙은 당신이 바라는 건강과 평화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을 내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을 충실히 재현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응답은 당신이 현재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생각이 잠재의식에 전달되면 뇌세포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생각이든 받아들이자마자 곧 그 생각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당신이 평생 동안 모은 온갖 지식을 모조리 이용해서 생각을 결합함으로써 작동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과 에너지, 당신 내면에 있는 지혜를 끌어당깁니다. 잠재의식은 자연의 법칙을 남김없이 동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며칠이나 몇 주일 또는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잠재의식의 작동 방식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은 하나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두 개의 영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식은 논리적인 의식입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가령 당신은 책이나 집 혹은 일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릅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부 현재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한편 당신 자신이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당신의 심장은 줄곧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소화, 순환, 호흡 등 중요한 생명 기능은 현재 의식의 통제와 무관하게 줄곧 잠재의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거기에 새겨진 것, 즉 의식적으로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의식과는 달리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판단하지 않으며 논쟁적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어떤 씨앗이라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생기 있는 것이어서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조만간 그런 생각에 부합하는 외적인 경험으로 실현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무관하게 당신의 생각과 암시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과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재의식이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의 실험. 심리학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잠재의식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절차에 필요한 선택과 비교를 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거짓 암시라 할지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암시라도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잠재의식은 주어진 암시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이 얼마나 암시를 받기 쉬운지 예증해 봅시다. 숙련된 최면술사가 피술자에게 당신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피술자의 캐릭터가 바뀝니다. 무엇이든 시술사가 암시를 주는 대상과 자신이 같은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숙련된 체면술사가 체면 상태에 있는 제자 한 사람에게는 등이 가렵다는 암시를, 다른 제자에게는 코피가 난다는 암시를, 또 다른 제자에게는 그 사람이 대리석 상이라는 암시를,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얼어붙고 있으며 기온이 영하라는 암시를 주었다고 하면 제자들은 제각기 그들의 최면 암시와 무관한 모든 환경을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특정한 암시의 한계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런 간단한 예에서 의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비개인적이며 선택하지 않고 현재의식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로 받아들이는 잠재의식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치유하며 영감을 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 현재 의식은 때로 객관적인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외부의 대상을 다루기 때문이지요. 객관적인 마음은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마음은 오감을 통해 대상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주위 환경에 접촉할 때 객관적인 마음이 당신의 길잡이이자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감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당신의 객관적인 마음은 관찰과 체험, 교육을 통해 배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객관적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당신이 매년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하는 수많은 여행자 중 한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그곳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자연 경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그랜드 캐니언의 어마어마한 깊이와 기암 궤석, 다양한 지질층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 향연을 두루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내려지겠지요. 이런 것이 객관적인 마음의 작용입니다. 잠재의식은 흔히 주관적인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잠재의식은 오감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환경을 인식합니다. 잠재의식은 직관에 의해 지각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이 있는 자리이며 기억의 창구입니다. 당신의 객관적인 감각이 쉬고 있을 때 주관적인 마음은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이 일시 정지하고 있거나 자거나 졸고 있는 상태에서 활약하는 지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관적인 마음은 시각기관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마음은 초인적인 투시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들을 수 있지요. 주관적인 마음은 당신의 육체를 떠나서 먼 나라에 여행하여 대단히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주관적인 마음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밀봉한 봉투의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며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 같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장하거나 논쟁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릇된 정보를 주어도 잠재의식은 그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여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암시가 비록 거짓일지라도 그대로 상황이나 체험, 사건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믿음에 의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릇되거나 왜곡된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했다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려면 조화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몇 번이라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처럼 반복된 조화롭고 건설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새롭고 건강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습관화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습관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현재의식의 습관적 사고는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만약 당신의 습관적 사고가 조화롭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것이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화롭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응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공포나 근심 같은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자신의 잠재의식의 힘을 인정하고 자유와 행복과 완전한 건강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력이 있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신적 근원과 같은 힘으로 당신이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자유와 행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암시의 힘.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의 현재의식은 이를테면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의 주된 기능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기 쉽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거나 추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은 당신의 현재의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새겨놓은 인상에 대해 반응할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다양한 행동 방침 중에 한 가지를 고르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주어진 것만을 취할 뿐입니다. 암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좌우로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서워하는 성객에게 다가가서 이런 안색이 대단히 좋지 않군요. 얼굴이 창백해요. 당신이 배멀미를 하지 않을지 염려스럽군요. 선실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성객은 얼굴이 헬쑥해집니다. 당신이 준 배멀미에 대한 암시는 그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길한 예감과 결부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도움을 받아 선실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준 부정적인 암시는 현실이 됩니다. 같은 암시에 대한 다른 반응. 똑같은 암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마다 잠재의식의 조건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당신이 그 배의 선객이 아니라 선원에게 다가가서 이런 대단히 안색이 좋지 못하군요. 배멀미가 날 것 같은가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선원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당신의 농담을 웃어넘기든지 아니면 꺼지라고 호통을 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암시는 전혀 효과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준 배멀미의 암시가 그 선원의 마음속에는 면역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 암시는 공포나 근심은커녕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암시란 어떤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주어진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여 마음에 품고 실행에 옮기는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암시는 현재의식의 의사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잠재의식에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현재의식은 주어진 암시를 거절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선원은 배멀미에 대한 공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멀미에 대해 면역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암시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객은 이미 배멀미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당신의 암시가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공포나 믿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하며 결정합니다. 암시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암시를 받아들이는 순간 암시가 힘을 갖게 됩니다. 즉 당신의 잠재의식은 암시의 성질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팔을 잃은 이유. 수년 동안 나는 캡스턴 홀에서 개최되는 런던 진리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만든 공회소입니다. 이곳의 소장인 이블린 플리드 박사가 나에게 한 남자에 관해 말해주었습니다. 영자신문에 난 암시의 힘에 관한 어떤 기사에 대해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불구자가 된 데다가 건선이라는 불치의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만방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딸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오른팔을 주어도 좋다. 플리트 박사에 의하면 어느 날 그 가족이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그 남자의 어깨에서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원해서 보니 딸의 관절염과 피부병이 감쪽같이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모든 점에서 당신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향상시키며 공부할 수 있는 암시만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암시에 의한 공포의 추방.
자기암시란 자신에게 무엇인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잠재의식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유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닛이라는 재능 있는 젊은 가수가 오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오디션을 몹시 고대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닛은 전에도 3차례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디션에 낙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노래가 끔찍하게 들릴지도 몰라. 절대로 역할을 따내지는 못할 거야. 심사위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주제에 오디션을 볼 용기를 내다니 얼마나 뻔뻔해 보일까? 해보기는 하겠지만 낙방할 게 뻔하다고.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런 부정적인 자기암시를 당당한 요구로 받아들여 그것을 현실화하고 그녀의 경험 속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의식적인 자기암시였습니다. 즉 그녀의 공포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발전했고 급기야 그녀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가수는 부정적인 자기암시의 위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암시로 부정적인 자기암시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루 3차례씩 혼자서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안락의자에 편히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대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했습니다. 몸을 이완하면 마음이 수동적으로 되어 암시를 받기 쉽게 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나는 침착하고 담대하고 고요하며 평온해요. 라고 반복하면서 공포의 암시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녀는 앉을 때마다 5회에서 10회씩 천천히 조용하게 마음을 다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날마다 3차례씩 이처럼 앉아서 명상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녀는 완전히 침착하고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놀랄 만큼 훌륭하게 노래를 불렀으며 원하는 배역에 캐스팅되었습니다. 당신의 요구나 소망을 잠재의식에 내맡기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절대로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잠재의식의 힘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말로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그녀가 기억을 되찾은 방법. 언제나 자신의 기억력을 자랑하던 75세의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녀도 이따금 물건을 잊어버렸지만 그녀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억력이 나빠져가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이런 경우가 되풀이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릴 때마다 그녀는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건 필시 나이 때문일 거야 라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3주일 후에 그녀의 기억은 정상으로 되어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부정적인 암시의 결과 그녀는 점점 더 이름이나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자포자기했지요. 다행히도 그때 그녀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집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픈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그보다도 그녀는 일부러 생각을 뒤집어 하루에 몇 차례씩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실천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기억은 모든 면에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항상 기억해낼 것입니다. 무엇에서나 더 뚜렷하고 선명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쉽게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곧 정확한 형태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의 기억은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3주가 지나자 그녀의 기억은 정상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그가 심수를 극복한 방법. 최근에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에 공경에 처한 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를 상담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고치기 힘든 급한 성미와 심술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려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항상 모두들 자기를 비난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물리치기 위해 긍정적인 암시를 이용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과 낮, 저녁, 잠들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기쁨과 행복, 쾌활함이 나의 평소 마음 상태가 되었다. 나날이 나는 더 매력적이고 분별 있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차와 호의를 받는 중심 인물이 되어 그들에게 행복을 전염시키고 있다.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 이제 나의 꾸밈없는 평소 마음 상태로 된 것이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한 달 후에는 그의 아내와 직장 동료들은 그와 원만하게 지내는 일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타인 암시. 타인 암시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암시를 의미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암시의 힘은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각지의 정치적 교조나 종교적 신념, 문화적 관습은 모두 타인 암시의 힘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암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음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도 암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측면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잠재의식은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반응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서 갖가지 불행과 실패, 고통, 질병, 재난을 낳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우리의 경험 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은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암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넌 할 수 없어. 넌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너는 기회가 없었지. 전부 네가 나빠. 그건 쓸모가 없어.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문제지. 세상은 파멸할 거야.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도 신경 안 써. 그처럼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사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인생은 한없이 따분하고 힘든 과정이지. 사랑 같은 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 아무래도 이길 수 없어. 조심해. 끔찍한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너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타인 암시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그 일을 실현하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타인 암시에 직면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마음은 당신이 짐작도 하지 못할 신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으로서 당신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자기 암시, 즉 제조건화 치료를 이용해서 과거에 당신에게 주어진 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첫 단계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인 암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타인 암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사회생활과 사생활을 망치는 그릇된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왜곡시키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언어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암시는 물리칠 수 있다. 아무거나 신문을 펼쳐보든지 TV를 켜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실패나 공포, 근심, 불안, 임박한 재난의 씨앗을 뿌리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두려운 생각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자기 암시를 줌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전부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당신의 내면에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암시를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당신은 파괴적인 타인 암시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에 혹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 암시로 상처 입은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동료들이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데 한몫 거들었던 일이 쉽게 생각날 것입니다. 당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꼼꼼히 따져 근본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대부분은 일종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타인 암시의 숨겨진 의도는 대개 당신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당신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타인 암시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 공장, 클럽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인 암시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당신에게 해로운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신을 조정하려는 것이지요. 암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나의 먼 친척 한 사람이 인도에서 유명한 수정 점술사를 찾아갔다가 당신은 심장이 나빠서 다음 달에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겁을 하고 온 가족을 불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유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내가 설득하려 하자 그는 이 점술사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해롭게도 하고 이롭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달이 다가올수록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며 원기왕성하고 튼튼했던 이 남자는 이제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언의 날이 되자 그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제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에 전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불가사의한 것도 제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친척은 강력한 암시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정 점술사의 힘을 믿었고 그래서 그녀의 예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잠재의식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한 사람이 믿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현재의식이 무엇이든 간에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점술사를 찾아갔을 때 나의 친척은 암시에 걸리기 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었고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자기가 다음 달에 죽는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그 말을 하면서 죽음에 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감과 공포를 가졌고 그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 것이 결국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예언한 여자 점술사는 들판에 있는 돌이나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서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암시가 그 자체로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나의 친척이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있었더라면 부정적인 암시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녀의 말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확신이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 점술사의 예언은 마치 장갑차에서 발사된 고무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암시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며 쉽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인식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점술사의 암시가 자기를 죽이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타인 암시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 거기에 힘을 주지 않는 한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마음이 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 암시가 당신의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작용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삶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건강을 선택하세요.